한국시 읽기 163번 그것 오은 읽겠습니다. 우선 우리 사이에는 테이블이 있다. 커피를 시키니 내가 핀잔한다. 아까는 차 마시자며? 그러는 너는 왜 커피를 시켰는데? 배물으니 씨군다. 술 마셨니? 반응이 심상치 않아 물었더니 고개를 까닥인다. 대낮에? 응, 대낮부터. 차 마시자고 했을 때 이미 술 마시고 있었던 거야? 나는 대꾸 없이 커피를 홀짝인다. 커피에 브랜디를 한 방울 떨어뜨리듯 조심스럽게 마시면서 마시는 이야기를 한다. 브랜디가 커피를 파고들듯 자연스럽게 차 마시듯 평화롭게 커피 마시듯 태연하게 술 마시듯 거침없이 평화로움과 태연함과 거침없음이 홍대에 오른 테이블이 미세하게 진동한다. 금방이라도 무릎을 굽힐 것 같다. 너는 흡수가 빠르구나. 네 얼굴에는 붉음과 불쾌함과 불쾌함이 한데 모여 있다. 우리 사이에는 아직 테이블이 있다. 그 위에 올려둔 것이 삽시간에 바닥나고 있다. 없음의 최근에 아주 최근에 나온 없음의 대명사에 관한 그 에서 나온 그것이라는 시인데요. 짐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는 사랑시예요. 사랑시고 이 시를 보면서 처음에 딱 떠오른 것이 음, 로미오와 줄리엣이었어요. 눈으로만 보시고 로미오와 줄리엣을 기억을 왜 로미오와 줄리엣인가? 로미오와 줄리엣은 셰익스피어의 어, 영국 르네상스의 아버지죠. 르네상스의 아버지 셰익스피어의 대표 작품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왜 중요하냐면 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낭만적 사랑 모델이죠. 기본 모델이죠. 기본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랑이라고 보통 말하면 이 낭만적 사랑을 말하고 그것의 기본 모델이 로미오와 줄리엣이에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책 이름이지만 사랑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기본적인 이건 사람으로서 이건 작품으로서 대표 작품이 로미오와 줄리엣이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낭만적 사랑의 기본 모델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람으로서 어, 그것하고 이것하고 굉장히 비교가 되는 거라서 그걸 먼저 분석을 해보고 가서 돌아가서 보시면 보일 것 같아서 일부러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으려고 그래요. 여기 앞에 한 장면이 내가 빠졌는데 줄리엣이 로미오를 보고 누구냐고 물어보는 장면이 앞에 나왔는데 그거 뺐어요. 근데 그리고 사랑 고백을 유머한테 해요. 난 로미오를 저 사람을 뭐 원수든 뭐든 좋아해.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해. 그리고 줄리엣의 고백이 먼저 있었어요. 줄리엣의 그러니까 안 보이는 고백이죠. 유머한테 하는 고백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로미오가 이제 그 몰래 이제 목숨을 걸고 줄리엣을 보러 가는 거예요. 로미오의 상태를 모르고 그래갖고 줄리엣이 2층 창문에 나타. 이거 유명한 장면이죠. 발코니 장면. 이게 이제 발코니 장면이 아주 유명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발코니 장면에 관한 현장에 로미오 줄리엣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 이런 식으로 이게 아주 과장된 표현을 하죠. 줄리엣이 태양이고, 근데 어떻게 말해야 될까? 그리고 말을 걸 수 있을까? 뭐 그렇게 말을 해요. 나중에 다시 찾아보시면 줄리엣이 그냥 나타나서 뭐라고 말을 그래. 네. 로미오님 왜 이름이 로미오인가요?
이름을 버리라고. 나는 카퓰렛을 버리겠다고. 로미오가 먼저 고백을 이중을 한 거죠. 유모한테 먼저 한 다음에 지금 이렇게 간접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줄리엣이 이렇게, 뭐, 이미 리오가 중요하냐, 사랑하는데, 어, 이렇게 말을 해. 줄리엣이 툭 튀어나와서 대사를 해요. 그 말대로, 어, 말해주면, 로미오란 이름 버리겠다. 그 말을 해요. 그 음성을 안다 그러죠? 네, 그렇다고 걱정을 해요. 어, 사랑이 무슨 수로 맞겠냐. 사랑 없이 지루하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어떻게 왔냐? 이거 몰래 들어왔다. 내가 빨리 했고 못하겠다. 창피하다. 어쩌고. 그리고 너무 내가 쉽게 넘어간 것 같으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 이미 탄론한 상황이다.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맹세한다 그러고 그리고 맹세를 하지 말라고 어쨌든 헤어지니까 그 맹세를 하자. 근데 맹세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음, 고백을 해요. 꿈 같은 현실이 아닌 거 다시 나타나요. 로미오가 줄리엣이 그리고 결혼할 생각이 되면 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전부죠. 오후의 이시는 미리 정하려고 그래. 그것은 밝은데 시대 카페 낭만 낭만적 사랑의 카페 밝은데 시대 낭만의 사랑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설명을 그걸 요거를 설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불교의 선불교에 이건 한 사례예요. 선불교의 지혜 뭐 전등 그런 말 있죠. 전등. 그러니까 지혜 전등이 이렇게 불을 전등사라는 말도 있죠. 전등사라는 정도 있죠. 전등이라는 게 빛을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한테 불법의 전통을 전하는 게 전등이에요. 법력. 그러니까 너무 이게 어려운 진리니까 너무 심오한 진리니까 전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스승에서 제자로 진리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전등의 과정에 있어서 알마대사가 알마대사가 1조죠, 1조. 이게 첫 번째예요. 초조가 2조로 넘어갈 때, 예능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되냐면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2조가 달마대사가 너무 많은 사람이 9년 면역을 했거든요. 소림사에서 9년 면역을 하니까 별 사람이 다 나타나갖고 왜냐하면 달마대사가 처음에 중국에 왔을 때 음, 그 황제를 만나요. 그랬더니 황제가 나도 그때도 중국에 불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탑두제 하고 뭐 절도 많이 만들었으니까 나 어떤 정도야? 그랬더니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뭐라고 그랬어? 큰 자식 이렇게 돼갖고 둘이 사이가 안 좋아져서 달마대사가 그래? 그러면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왕이 죽으면서 자세히 이건 나중에 보세요. 찾아보시면 있어요. 엄청난 반성문을 쓰고 죽어요. 내가 달마대사한테 너무 잘못했다. 내가 가서 미안하다고 말했는데, 안 받아주고 그런데, 하여튼 내가 너무 잘못했는데, 너무 내가 너무 나쁜 짓 했다. 나는 별볼 일 없는 인간이고 달마대사가 한 말이 중요한 거였는데. 라고 황제가 반성을 했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엄청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달마대사를 찾아와요. 나도 제주를 좀 알려달라 이랬겠죠. 그때는 이런 거 잘 모를 테니까. 예? 근데 해가가 나타나갖고 해가가 어떻게 하냐면 기다려요. 옛날에는 이제 그 산속에 막 돌아다니니까 호랑이도 나타나고 진짜 옛날 호랑이도 있었죠. 그러니까 칼을 들고 다녀요.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무릎 꿇고 앉아서 기다리다가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다른 데서는 밥도 먹고 다니고 했겠죠. 근데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불을 안고 물속에 파묻혀서 앉아 있는데 다른 데서가 오니까 결심한 걸 마음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칼로 자기 팔을 딱 잘라버려. 그러니까 최초로 이렇게 칼을 잘라버린 거예요. 다른 여자가 이제 한마디라도 대답을 해주고 싶겠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가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괴롭. 마음이, 어? 고통이 있다는 거죠. 이게 고통의, 모든 고통의 시작이죠. 고해의 바탕이죠. 그러니까, 자기만 대사가 뭐라 그러냐면, 네 마음을 줘봐라. 있으면 내가, 이 해가가 깨달아. 이런 거. 어? 이 간단한 대화, 고해라는 고백과 간단한 대답이 진리를 깨닫게 했어요. 진리가 전달이 된 거예요. 내가 왜 얘기를 길게 했는지 아시겠어요? 싱겁죠? 얘기가. 싱겁다고. 근데 사람이 간악해져서 사람들이 간사해지고 교활해진 거죠. 세상에서는 이토록 간단한 진리의 설명이 응? 잘 전달되지 않는 거죠. 착하게 살아라. 어쩌다들 응? 안 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선불교가 생긴 거예요. 선문답이 생긴 선불교. 선불교는 뭐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가 있냐? 너는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무엇이 었느냐 이걸 사료라고 그래요. 이런 화두를 질문을 해요. 이거 어때요?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뭐였어요, 여러분? 응? 공안이라고 화두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질문해서 정신없죠. 이제 대답이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부활해진 세상이라서 그래요. 부활해진 세상이라서 간단히 딱 말한다고 진리가 전달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꼬아서 의문을 만들어서 성경의 제기하는 뭔지 아세요? 큰 의심이에요. 의심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큰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어, 진리를 찾아가게 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방편이라고 그래요. 그런 식의 선불교의 전통이 있어요. 조금 짐작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했는지. 이걸 왜 길게 했을 것 같아. 사랑도 그렇다는 거. 사랑도. 사랑도, 사랑도,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는, 낭만주의 시작할 때, 르네상스 시작할 때, 낭만주의까지만 해도 고백을 하고, 이 고백이라는 게 가능했다고. 혼자서 하늘에 나온 고백도 고백이었다고. 그러니까 단순한 고백이 사랑의 결실을 맺었어요. 팔코니 신이 그래서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장면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프로포즈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프로포즈가 뭐예요?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프로포즈 언제? 결혼식 전날에요. 식장 다 잡아놓고, 전화하게 딱 맘먹고, 그러면 프로포즈예요. 무슨 소리야? 확인 끝난 거지. 고백 이미 끝나고 결실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프로포즈라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간악해졌어요. 그 전에 프로포즈하면 안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시대의 사랑은 어떨 것 같아요? 그거를 온 시인이 보여줘요. 이게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그전에 그것이라는 시 쪽에서 지금 시대의 감정은 정동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조금 162번에 읽은 시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 시인은 지금 시대의 사랑의 정동이 어떤지 그거를 확인하고 참고할 만한 자격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162번에서 읽은 거기도 그것이었죠. 읽은 다와 같이 응? 근대의 감정과 정서를 포함해서 초월하는 8근대 정동의 원리를 어, 파악한 시인은 시인이 이 8근대 시대의 낭만의 사랑의 카페 장면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고, 그지? 경험할 수 있고, 연출하면 좀 심했다. 경험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시인이어서, 시인과 페르소나여서, 시인인지 모르지만 페르소나는 있죠. 페르소나여서, 어? 사근대 시대의 낭만적 사랑의 카페 장면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록하여, 사근대 시대에도 낭만적인 사랑의 모델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독자에게. 어떤 게 탈근대 시대의 낭만적 사랑의 모델일지 읽어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일부러 딴 얘기를 길게 했어요. 우리 사이에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거에 대한 논란이 많을 수 있어요. 그것이 테이블인지, 아니면 테이블에 있는 그것인지, 아니면 탈근대 시대의 낭만적 사랑인지, 아니면 카페인지,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일부러 그렇게 생각해 보라고 그것이라고 쓴 거예요. 이 오은시 이거 선문답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 사이에는 테이블이 있다. 우리 사이에는 테이블이 있다는 걸 의식해요. 로미오와 줄리엣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로미오는 2층에, 줄리엣은 2층에 있고, 로미오는 1층에, 그러니까 난간이고 1층에 있었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이에는 2층 난간, 평지의 로미오와 2층 난간, 줄리엣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었지만, 그지? 전혀 문제가 대화에, 그죠? 농밀한 대화, 내밀한 대화를 진행해 가는데, 사실은 그거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그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게 다 대화가 들리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면 집안 식구들 다 깰 텐데, 그런 느낌이 들지 않지?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청자 대화 문제가 없었는데, 왜? 우리 사회는 테이블이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된 거죠. 이제 전혀 문제가 있었지만 전혀 문제 없었는데, 그죠? 문제 없었는데, 우리 사회는 테이블이 있다는 것을 엄연한 사실을 페르소나가 인식하는 거리감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죠? 거리감. 그치? 근데 둘이 만났을 때는 이 거리감을 위해서 만난 게 아니라 거리감을 없애기 위해서 만났잖아. 그죠? 이 사람들은 로미오와 줄리아가 비교하면 우연히 만난, 응? 우연히, 의도하지 않게, 만나게 된 로미오와 줄리엣은, 낭만적 사랑의 힘으로, 그, 그, 우발적인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지만, 그지? 않았지만, 일부러 약속을 하고 만난 우리 사이 되는, 그지? 현대의 테이블 있다는 것을 아프게, 이 아픔, 이거는 페르소나의 아픔이죠. 이는 페르소나의 아픔의 표현이 우리 사이에는 테이블이 있구나, 라는 걸 느끼는 거죠. 커피를 시키니 내가 핀잔을 한다. 내가 커피를 시켰어요. 내가 핀잔을 해요. 아까는 차 마시자며 핀잔을 왜 할까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알 수 없는 커피를 시키니 내가 핀잔한다. 아까는 차 마시자며 말도 안 되는 시비를 붙이는 거죠. 내가 차를 마시자고
말은 했지만, 내가 차를 마시자고 말해서 차를 마시자고 맞는 거죠. 지금 차 한잔 하자 그러고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차를 마시자는 만나자와 같은 말이고, 커피를, 그, 차를 마시든, 그러니까 음료의 결정은, 응? 내가 나중에 할 수 있을 터인데, 그지? 그럼에도 네가 핀잔을 하는 이유는 뭔가 아프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거지. 이 굉장히 아프다는 말을 두 번 썼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지금 아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프니까 뭐라고요? 그러면 너는 왜 커피를 시켰는데? 그러니까 나도 아프다라는 표현이죠. 대물으니 씩 웃는다. 대물은 건 대화를 하려고 했더니 웃어요, 그냥. 대화를 하려는 게 아니고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 마셨니? 반응이 심상치 않아 그러더니. 그러니까 대화에 이어져 갈 대화가 아니라, 어, 고개를 까딱인다. 이제, 대낮부터. 차 마시고 자고 했을 때 이미, 술을 마시고 있었던 거야. 이게 너예요. 녀석이. 너는 대꾸 없이 커피를 홀짝인다. 여기까지가 대화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 대화가 없어요. 너는 대꾸 없이. 너는 대꾸 없이 말을 안 해요. 대꾸 없이. 이제 대화의 중단이에요. 그럼 뭐의 시작이냐면 나의 심리 묘사가 진행이 돼. 어? 대화를 왜 중단을 해야 되냐면 대화가 불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되었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 대화가 불필요한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이유는 너의 음주예요. 즉 어, 상식과 통념에 어긋나는 행위는 어, 특별한 음, 그러니까 언어만으로는 전달되지 될 수 없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네, 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너는 보니까 될 것 없이 커피를 마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행동이죠. 그리고 이제 하는 거예요. 커피의 브랜드를 한 방울 떨어뜨리듯 조심스럽게 마시면서 마시는 이야기를 한다. 이거는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어, 반성이고 분석이죠. 그러니까 이 확실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감정, 어? 앞에서 지금까지의 감정, 이 감정이라는 게 만약에 사랑이라면 나의 응, 사랑,
사랑하는 감정, 그다음에 나의, 우리가 사랑한다는 판단, 이제 감정이 아니죠. 판단이죠. 와, 뿐만 아니라, 이건 나의, 그지? 너의 사랑하는 판단은 판단과 너의 우리가 사랑한다는 판단을 확인해야 어, 어, 낭만적 사랑을 의 반전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어, 정동 분석이 예, 이제 아주 중요해. 아주는 안 써져 있죠? 지금 이제 중요해질 거예요. 응? 근데 상대방의 행동을 보니까 커피에 브랜디를 한 방울 떨어뜨리듯이 조심스럽게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저쪽도 조심스럽게 마시고 있는 거죠. 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시면서 마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마시면서 마시는 얘기 쓸데없는 얘기죠. 그렇죠? 마시면서 마시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정보 분석을 해야 되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디가 커피를 파고들려 자연스럽게 여기 중요한 거는 브랜디가 커피를 파고들려 자연스럽게 이거는 자연스럽게는 브랜디가 커피를 파고드는 게 자연스럽은가요? 브랜디는 술이고 커피인데 커피 속에 커피에다 술을 따르나? 하여튼 자연스럽다. 차 마실 때 평화롭게. 차를 마시는 건 평화롭게라고 하죠. 커피 마시는 게 태연한가? 그것도 태연한 것도 좀 이상하죠. 술 마실 때 거침없이. 술 마시기 거침없나? 그러니까 이게 이 감정을 표현하는 이 정동을 표현하는 이 언어들이 기존의 근대적인 감정과 정서의 해석 시스템으로 잘 작동이 되지 않아서 밝은데 정동의 어, 상태를 어, 반성하고 생각해 생각하고 분석하고 생각해 봐야 검토해 봐야 하는 상황이니까 어? 그래서 상임으로 등으로 그 근대 시대에 쓰던 감정 표현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 목표는 지금 당면한 빨간데 낭만의 낭만적 사랑의 현재 상태를 분석하는 도구로 어, 활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도대체 어떤 거야? 하고 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뭐 브랜디가 커피를 파고들듯 자연스럽게라는 묘사가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왜 말이 되냐? 상대방이 남자인 것 같죠? 술 마신 거 보니까. 여자도 그럴 수 있나? 남자 차이가 좀 없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나도 옛날 사람인가? 하여튼 간에, 꼬리가 커피를 파고드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렇겠지. 이건 뭐냐면, 어,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 아픔이 있었겠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받아들여요? 나도 그런 아픔이 있었으니까. 왜 받아들이냐면, 나도, 우리 사이에 테이블이 있다라고 처음에 첫 문장에서
고백하였듯이 아픔을 사랑의 아픔이죠. 어? 느끼고 있으니까 술 마실만 해 자연스러워 라고 상대의 어떻게 보면 예, 무를 대신 변명해 주고 싶어지니까 그죠? 자연스럽게 차 마시듯 평화롭게 그러니까 차 마시듯 평화롭게는 자기가 원래 차 마시자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도는 평화롭게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지만 어? 그래서 차 마시자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정작 만날 때가 되니까 정작 약속 시간이 예, 이 되니까 어, 마음의 아픔, 흔들림이라고 볼 수 있죠. 흔들림을 감출 수 없다고 여겨지면서 태연하고 그렇지만 상대의 마음을 모르니 태연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커피를 마신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내가 커피를 마시려고 그랬던 거야. 이렇게 되니까 상대방이 술 마시는 걸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죠. 술 마시지 거침없이. 그렇지만 언제나 그렇듯 그러하듯 더 거침없는 상대는 어? 어, 커피숍에서도 이렇게 어? 그래서 자연스럽게라는 말이 변명이 가능한 거예요. 어? 이렇게 거침없이 평화로움과 태연함과 거침없음이 한데 오른 테이블. 이게 막 섞여 있는 거죠. 왜 한데 오른이 되냐면 이 정동은 어, 이 빨간데 정동은 근데 감정과 정서의에 관한 정의 그 인식 체계 그 시스템이나 그 시스템으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밑으로 복잡하게 설명해서 하였는데 그 설명의 여부와 관계없이 그런 복잡한 감정 정동이 흘러다니니까 이게 현실이죠. 감정이 흘러다니는 건. 그러니까 한데 오른 그게 한데 오른 테이블이 미세하게 진동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미세하게 진동한다는 거는 진동하면서 미세하게 왜 어, 테이블의 방해 요소가 어? 사라진다는 것을 미세하게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게 누가? 이거는 미세하게 진동한다고 느끼는 거야. 페르소나가. 상대방은 몰라요. 페르소나가 느끼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세하게 진동한다고 페르소나가 느끼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미세하게 진동을 하는 거죠. 금방이라도 무릎을 꿇힐 것 같다. 그렇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을 거의 이게 뭐예요? 이게 살근대 시대의 줄리엣 어, 아까 줄리엣도 독백으로 고백했죠? 그러니까 로미오는 듣지도 않는데 혼자서 고백을 했어요. 나중에 우연히 들었지만 그건 연극적 장치고
이렇게 금방 그래도 무릎을 꿇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고백의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하면, 굽을 것 같다 해놓고, 이제, 너는 흡수가 빠르구나. 얼굴을 자세히 보는 거죠. 내 얼굴에는 붉음과 과함과 불쾌함. 이게 불쾌함이라는 건 이제 그 좌절이죠. 붉은, 그 불쾌함도,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게 불쾌함이죠. 그래서 일부러 가운데 불쾌함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붉음과 불쾌함의 사이, 섞여 있는 것. 그렇지만 이건 부정적인 건 아니죠, 이때는. 불쾌함은 부정적이지만, 이건 부정적이지 않아. 이게 한데 모여 있어요. 이제 드디어 보여요. 우리 사이에는 아직 테이블이 있다. 아까 보세요. 시작을 우리 사이에는 테이블이 있다로 시작했죠. 근데 여기는 우리 사이에는 아직 테이블이 있다. 아직. 테이블이 왜 아직도 있는 거야? 이 고백이죠. 이제 고백인지 확실하죠. 그 위에 올려둔 것이 삽시간에 바닥 나고 있다. 그 위에 올려둔 거는 차들이겠죠. 차들. 차들은 다 삽시간에 바닥에 나고 있다. 삽시간에, 이것도 그런 거죠. 삽시간에 바닥이 나는지, 천천히 바닥이 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위에 올려둔 것들이 삽시간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없어지는 거는 차뿐만 아니라 테이블 전체 없어지는 거죠. 차, 커피를 비롯한 테이블 자체. 아, 없어져요. 그 사람의 강국을 유지하던 어? 장인. 아직 그렇지만 곧 합시다. 이렇게 되겠죠. 로미오와 줄리엣의 최근대판이죠. 지금 세상은 이렇죠. 고백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것, 온. 우리 사이에는 테이블이 있다. 커피를 시키니 내가 핀잔한다. 아까는 차 마시자며, 그러는 너는 왜 커피를 시켰는데, 되물으니 치고는 술 마셨니? 반응이 심상치 않아 물었더니 고개를 까닥인다. 대낮에? 응, 대낮부터. 차 마시자고 했을 때 이미 술 마시고 있었던 거야. 너는 대꾸 없이 커피를 훌쩍인다. 커피에 브랜디를 한 방울 떨어뜨리듯 조심스럽게 마시면서 마시는 이야기를 한다. 브랜디가 커피를 파고들듯 자연스럽게 차 마시듯 평화롭게 커피 마시듯 태연하게 술 마시듯 거침없이 평화로움과 태연함과 거침없음이 한데 오른 테이블이 미세하게 진동한다. 금방이라도 무릎을 꿇힐 것 같다. 너는 흡수가 빠르군. 네 얼굴에는 붉음과 불쾌함과 불쾌함이 한데 모여 있다. 우리 사이에는 아직 테이블이 있다. 그 위에 올려둔 것이 삽시간에 바닥나고 있다.